대선이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이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권 단일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있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선을 긋고 있지만 지지율이 굳어진 1월 말쯤이 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픽은요. 네, 주인공은 나야 나, 그리고 성추경 후대선, 고소당한 노영민, 엿새 만에 또 마지막 방역 때 기본권입니다. 네,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디데이는 3월 9일 차기 대선의 넘버원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순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이재명 대 윤석열 대 안철수 탑3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네, 현재 판세는요. 이재명, 윤석열 양강구도에 제3지대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구도입니다. 호랑이 띠인 안철수 후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마일 지지율 15%를 달성했습니다. 3주 전 4.6%에서 10%포인트 이상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 야권의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 결과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에서는 박빙이지만 이재명 대 안철수 구도에서는 안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단일화 없는 다자 구도에서 윤석열 40.3%, 이재명 34.7%,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3% 순이었습니다.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각각 이재명 후보를 7.7%포인트, 그리고 17.4%포인트로 이겼습니다. 네, 결국 야권 승리의 절대 반직, 이번에도 단일화인 셈입니다. 양측 다 겉으로는 완주를 다짐하고 있지만 속으론 내심 단일화 카드를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을 듯한데요. 단일화 없이 혹시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로 여쭙고요. 야권 이런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요, 설 연휴를 앞둔 1월까지는 각자 도생, 각자 세불리기에 집중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전면 해산과 이준석 대표와의 극적 화해를 통해 가까스로 하락세를 멈춰 세웠죠. 근데 우리 후보가 다시 스타일 전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030에 강한 반등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상당히 단단한 지지율이다. 뭐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거야 뭐 그분들 자유고. 단일화해봤자 끝내 없습니까? 그럼 정말로?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 제가 결정권자면 더 단호했을 겁니다. 예. 안철수 후보 역시 물 들어올 때 노를 더 확실히 젓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단일화는 없다. 내가 나가야 이재명을 이긴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감옥에 갔어야 할 사람, 윤석열 후보는 공정의 아이콘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양강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조금 전 한국기자협회가 주재한 토론회에서도 정권 교체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걸 재차 강조했죠.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선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인 노력으로 국민 마음을 조작 또는 조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평가절하했는데요. 또 윤 후보가 앞설 때는 단일화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결국은 정치공학적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 단일화라고 예를 들면 정치권의 인사들끼리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이합집산할 경우에 반감이 매우 큰 게 경험이어서
저는 국민들의 뜻에 좀 맡겨놓자, 흐름에 맡겨놓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1월 한 달 각자 도생 세 분리기 기간을 지나면 2월부터는 좋든 싫든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때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까요? 그렇게 10초만 버티면은 이상하다, 왜 안 끌려오지 하고 상대편이 당황하다. 분명 자기네들이 더 쓸 거라고 믿었을 테니까. 그렇게 버티다 보면 상대편 호흡이 깨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 네, 단일화 누가 당길까요? 자, 두 번째 픽은 선추경 후 대선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 당초의 정부의 예상은 282조 8천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무려 34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법인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데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수가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경제 왜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지 못하게 오차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가 늘었으니 돈을 더 풀라는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돌보는 추경다운 추경을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야당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다해 주시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 처리 시한 2월 14일입니다. 다음 날인 2월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죠. 민주당은 이미 야당과도 합의를 이루었다면서 여야가 힘을 합쳐 추경의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하자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우리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두 대선 후보들은 이미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만이 1분기 추경에 아직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추경입니다. 하지만 일정 합의는 쉽게 풀리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당장 임시의 날짜를 확정하자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를 설득하기 전에 날짜부터 잡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자, 여기에 진짜 속내를 하나 더 덧붙였는데요. 대장동 특검 논의는 매번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느냐라는 겁니다. 야당을 들러리 세워서 함께 정부를 여야가 급박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오늘도 여전히 특검법 처리에 빨리 협조해달라고 여당 측에 요청을 했는데 정말 이재명 후보 언젠가 발언했다시피 내가 특검하자고 한다고 진짜 특검하자는 줄 아느냐. 결국은 특검하기 싫다 하는 것이다. 어제 국회 법사위 대장동 특검 논란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또 대장동 5인방의 재판에선 우리 모두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이어졌고요. 이재명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진상 앞에서 무릎 꿇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정진상이라는 핵심 측근이 소환 조사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수사가 안 되면 이 대장동 비리 사건 절대 몸통으로 못 갑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엿새 만에 또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새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첫 미사일을 쏜 지 엿새 만인데요. 미국의 요청으로 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된 날 보란 듯이 추가 도발을 이어간 겁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번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던 탄도미사일 다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우리 군은 극초음속은 아니다. 북한의 기술 수준이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깎아내렸는데요.
이에 반발한 북한이 진짜 극초음속 맞다 이렇게 개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긴급 NSC 회의를 열고 북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는 한미 정보 자산에 의해서 탐지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고소당한 노영민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면을 반대했다는 노 전 실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고 이 같은 허위 사실 유포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황 전 대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노 전 실장에게 책임질 각오부터 하라 쏘아붙였는데요. 자신은 문 대통령을 만나 석방을 요청했다면서 노 전 실장의 돌출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치 공작을 획책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지 밝히라 요구를 했습니다. 네, 노영민 전 실장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충북지사 후보로도 꼽힙니다. 어제 아침 과거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의 한 사거리에서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대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방선거도 틈틈이 준비 중이라는 전언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방역 대 기본권으로 잡았습니다. 어제부터 마트와 백화점에서 장을 볼 때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됐습니다.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고요. 그 후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방역 패스가 뭐냐 묻는 어르신들부터 휴대전화를 안 가져왔다는 손님과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또 손님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데 백화점과 마트 직원은 적용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출입 전 매장 입구에서 QR코드 체크 및 방역 패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6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계도 기간 있어서 빨리 왔는데 왜 그래?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왜 먹는 것까지 다 잡아? 나 벌금 낼게. 네, 이 같은 방역 패스 논란의 본질, 방역과 기본권 둘 중에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반대 시민들은 방역도 좋지만 유흥시설도 아닌 생필품 장 보는 것까지 막는 건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불가피한 조치로 해외보다는 덜 엄격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 이번 주까지입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에 설 연휴를 포함한 새 지침을 발표하는데요. 사적 모임 4명, 영업시간 9시 원칙을 유지할지 완화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화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